자, 사회복지 정책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위쪽에 쓰세요.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 아마 3교시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3교시에서 제일 어렵고, 용어예요. 용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하면은 50% 이상은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들어보세요. 그냥 수량적 평등이 뭐냐? 그리고 동의어는 뭐냐? 결과의 평등. 이런 거 용어. 그다음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 사회민주주의가 뭐냐? 동의어, 삼인주의. 패비한 사회주의. 정책은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직적 재분배가 뭐냐? 수평적 재분배가 뭐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알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O냐 X냐를 알 수가 있어요.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조사론에서 개념 정리를 하자 그랬잖아요.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든 조사든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를, 개념을 아는데 초점을 두고 남은 기간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란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효율입니다. 효율의 동그라미.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지문을 국어처럼 이해해 보세요. 시작. 사회복지 정책이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끊어요.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아니, 평등 정책을 쓰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평등 정책을 쓰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해되신가요? 네. 2번 들어갑니다. 파레토 효율이란 게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자, 5번 아래 써보세요. 5번 아래에다가 파레토 효율 땡땡.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가로 열고 쓰세요. 비현실적입니다. 가로 닫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봐보세요. 국민이 있는데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정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들으세요. 평등정책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부자들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뭐죠? 세금입니다. 뭐라고요? 세금.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됐죠? 손상이 된 거예요.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파레토 효율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손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2번 지문이 보여요. 그럼 줄 바꿔서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쓰세요. 수단으로서의 효율 땡땡.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말합니다.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말합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 땡땡,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인데요. 가로 열고 현실적 가로 닫고. 파레토 효율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들이 정책을 펼칠 때 목표 효율성을 감안하고 운영 효율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2번 지문 들어가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파레토 효율은 끊어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죠.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별개라 했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두 가지 효율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밑에 썼던 거 있잖아요. 파레토 효율과 수단의 효율성을 묶어주세요. 왼쪽에 묶어주셔서 자, 왼쪽에다 쓰세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더 강조됨.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더 강조됨 또는 더 중요함이라고 쓰면 돼요. 자, 2번 지문은 파레토 효율이 수단으로서의 효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다. 3번 효율의 동그라미 최소의 비용의 밑줄. 우리가 보통 효율하면은 최소의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예요? 아니죠. 우리가 효율이라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가 틀린 거예요. 그 자리에 X 하면 돼요. 네 번째, 목표 달성 밑줄. 자,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보는 게 뭐죠? 효과성 평가예요. 시작.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죠. 목표 달성의 밑줄. 다섯 번째, 효율성은 효과성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요. 자, 앞에 보세요. 쉽게 이해하세요. 효율적이면 효과적이나요? 맞죠? 효율적이면 효과적입니다. 왜? 효율 안에 효과가 있어요. 효율이 뭐였죠 아까?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니까 효율적이면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봐요. 효과적이면 효율적이에요? 아니죠. 효과적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율적이 아니거든요. 알았나요? 네. 그러면 밑에다 쓰세요. 5번의 오답 노트는 이겁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주고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랬잖아요. 효율적이면 효과적에다가 참 명제니까 쓰세요. 효율성은 충분 조건, 컴마, 효과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효율성은 효과성에 대한 충분 조건이고 효과성은 효율성에 대한 필요 조건입니다. 어제 타당도 신뢰도 했던 거 응용하시면 돼요. 알았나요? 네. 답은 1번. 2번 문제. 역사 문제입니다. 스피넴랜드법 왼쪽에 써주세요. 임금 부족분 보충입니다. 임금 부족분 보충 가로 열고 구, 빈, 세로 가로 닫고 세금으로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준 제도가 스피넴랜드 제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니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족수당만 밑줄.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에 뭐가 됐다?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쓰세요. 자, 앞에 보세요. 최저생계비를 설정해야 부족분을 보충해 줄 거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책정했느냐? 가족수와 빵값입니다. 시작. 가족수와 빵값. 가족수와 빵값 쓰시고 땡땡 최저생계비. 그래서 가족수당의 효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역으로 다시 갑니다. 빈민의 독립심과 능률, 노동 능률을 뭐 했다? 저하시켰어요. 저하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쓰세요. 법이다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저임금 합리화입니다. 저임금 합리화입니다. 이때는 듣기만 해요. 스피넴랜드법을 실시할 때 경제 불황기였습니다. 영국이 극심한 경제 불황을 한 40년 정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임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충해주는 제도예요. 사장님들은 월급을 많이 안 주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저임금이 합리화됐어요. 그럼 저임금이 합리화되면 노동자의 노동 동기는 떨어집니다. 알았나요? 땡땡 노동동기 저하. 시작. 노동동기 저하, 근로동기 저하 해도 돼요. 그래서 독립심도 떨어지고 노동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이런 걸 알아야 이게 연상이 되는 거니까.
디귿 우선 패스. 리을입니다. 스피넴 랜드법의 핵심 내용이 끊어보세요. 개정구빈법 1834년에 의해서 뭐 됐다? 폐지됩니다. 폐지에 쓰세요. 구빈세 부담 증가 때문입니다. 왜 이 녀석을 신구빈법, 개정구빈법 때 폐지를 했냐면 구빈세 부담이 너무 증가하니까 그것을 폐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폐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디귿 들어갑니다. 스피넴 랜드법 제정에 따라 구빈세 부담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라니까요. 늘어났다 그랬어요.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나요? 아니요. 저임금이 합리화됐다 했잖아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네. 스피넴 랜드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3번. 사회복지나 복지국가의 역사 문제입니다. 현관펜 준비. 엘리자베스 구빈법 밑줄. 토니 블레어 제3의 길 밑줄. 삼인주의 밑줄. 신구빈법 밑줄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것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단독으로 보셔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그 다음에 가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답니다. 가로 닫고. 자, 절 보세요. 한 곳에 머물러 살게 했다는 거죠. 정주법입니다. 시작. 정주법. 정자가 정할 정자, 주가 살주자거든요. 그러면은 사는 곳이 정해졌다 그 말은 이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주법이에요. 알았나요? 네, 니은. 제3의 길에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현관펜 밑줄.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3의 길 1997년에 영국의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가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약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토니 블레어 97년에 영국은 IMF 체계에 빠집니다. IMF 체계에 빠졌을 때 토니 블레어의 구상은 바로 제3의 길을 통해서 거기 밑에 나오지만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업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교육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보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다 인적 자본의 투자예요. 여성들에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의 투자를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종의 복지입니다. 뭐라고요? 복지. 그게 바로 인간의 얼굴이에요. 인간의 얼굴을 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스함이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그만둘 수는 없죠. 왜? IMF 체계니까 시장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쓰세요.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자,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잘 들으세요. 국가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복지를 함과 동시에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자, 5번 아래 써주세요. 제3의 길 땡땡. 인적 자본의 투자. 인적 자본의 투자. 가로 열고 적극적 복지. 가로 닫고. 플러스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 자, 그러면 앞에 인적 자본의 투자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적극적 복지까지 밑줄 쫙 그으시면 3인주의의 장점입니다. 3인주의는 적극적인 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시장의 효율성은 뭐죠? 신자유주의의 장점이에요. 시작. 신자유주의의 장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더했잖아요, 제가. 이게 바로 뭐다? 변증법입니다. 시작. 변증법. 땡땡 변증법. 변증법은 정반합이에요. 3인주의가 발을정이면 반대가 신자유주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게 뭐다? 정반합의 변증법이다. 알았나요? 오케이. 니은집은 맞습니다. 디귿집은 들어갑니다. 복지국가 팽창기 이념이 뭐죠? 3인주의. 끊어요. 인적 자본의 투자가 뭐라고요? 아니, 절 따라해요. 인적 자본 투자는 무조건 제3의 길이다. 시작. 인적 자본 투자는 무조건 제3의 길이에요. 3인주의가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아까 제가 밑에다 썼잖아요. 적극적 복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게 3인주의라겠는데 인적 자본의 투자보다 적극적 복지가 3인주의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본에 투자라는 것은 무조건 뭐에 나온다? 제3의 길에 나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쯤은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3인주의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를 강조했던 거죠. 인적 자본에 투자는 제3의 길만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네, 리을입니다. 신고민법 동그라미 1 열등초우합니다. 동그라미 2 원내구제입니다. 동그라미 3 균일초우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던 게 뭐다? 신고인법입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인데 밑에 공간에 한 가지 써야 됩니다. 신고민법 이퀄 개정고민법 땡땡. 신고민법 이퀄 개정고민법 땡땡. 균일초우 가로 열고 쓰세요. 자, 동의어 들어갑니다. 저 봐요. 똑같이 초우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행정이거든요. 써요. 전국적 행정통일. 시작. 전국적 행정통일 이퀄.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한 것은 지방 분권이에요? 중앙 집권이에요? 중앙 집권행정. 중앙 집권행정. 가로 닫고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 원내구제 가로 열고. 자, 원내구제는 뭐냐? 작업장 재설립이에요. 시작. 작업장 재설립 이퀄 작업장을 재설립합니다. 신고민법 때. 자, 가로 닫고 두 가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열등초우입니다. 시작. 열등초우. 이 세 가지 원칙이 신고민법인데 열등초우가 뭐죠? 열등초우는 최하위 임금 노동자보다 복지급여 수준이 높아서는 안 되는 거죠. 쓰세요. 가로 열고 공평입니다. 열등초우는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 닫고. 됐나요? 네.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도 역사입니다. 기억, 미국 사회보장법 밑줄. 니은, 영국 국민보험법 밑줄. 디귿, 베버리지 보고서 밑줄. 리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의 밑줄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여러분들이 외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사회보험은 두 가지였어요. 연금의 동그라미, 실업의 가로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1935년에 제정했습니다. 니은, 국민보험법은 영국 건데요. 영국의 국민보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건강, 하나는 실업입니다. 질병이 건강이죠. 질병 맞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령연금, 연금 아닙니다. 실업입니다. 실업보험이라고 쓰시면 돼요. 디귿,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이 있는데 들으세요.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돈을 받고 급여를 충분하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득에 비례한 기여가 틀렸죠. 소득에 비례한 기여 틀렸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균일 기여라고 해야 됩니다. 시작. 균일 기여. 사회보험 6대 원칙 중에 하나로 끊어요. 균일 기여를 제한하였습니다. 기여는 돈을 내는 걸 말합니다. 리을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의 산재입니까? 아닙니다. 독일의 질병보험이죠. 1883년 질병보험입니다. 자, 오답노트 하고요. 영국의 국민보험은 제1부가 뭐다? 질병. 제2부가 뭐다?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베버리지 보고서 6대 원칙에 뭐가 있다고요? 균일 기여가 있다. 그 다음에 리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의 뭐다? 질병보험이다. 기억 하나 맞습니다. 답은 1번. 5번 아래 쓰세요. 5번 아래에다가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험 6대 원칙 땡땡.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험의 6가지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세 가지 한 번에 끝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 내자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돈을 받겠죠? 오케이. 근데 이 급여를 줄 때 충분하게 주라겠어요. 그럼 세 가지 들어간다. 균일 기여, 균일 급여, 급여의 적절성이에요. 시작. 균일 기여, 균일 급여, 급여의 적절성이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남았잖아요. 나머지 세 가지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피보험자 구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피보험자 구분입니다. 피보험자 구분, 컴마.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게 사회보험이거든요. 그건 사회적 위험을 협소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회보험을 다 포괄하자라고 했거든요. 쓰세요. 위험 대상의 포괄화. 위험 대상의 포괄화.